네, 반갑습니다. 예, 인성 리더십 교육 세 번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한 인성 리더십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하느냐, 아니면 정말 이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한 마음으로 존경에 맞는 그런 존경을 받는 그런 리더가 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리더는 분명한 건 뭡니까?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는 리더가 분명할 겁니다. 갈 방향을 모르고 구성원들을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없을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춘 사람일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도 그 위치에,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긍정의 마인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속에 습관이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타심을 갖춘 리더. 정말 중요합니다. 최소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제는 이타심을 가지고 자기를 넘어서는 그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소위 보다 대의를 위해서 더 많은 뭡니까? 영향력을 뻗치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정치를 해서도 안 되고 그 조직을 운영해서도 안 됩니다. 헌신하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 나눔의 실천, 이타심을 갖는 좀 시민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의 욕구, 존경의 욕구, 그 위에 자아실현 욕구, 그 위에가 바로 자기 초월 욕구입니다. 아마 자아실현 욕구까지만 알고 있을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소통 잘하는 리더. 소통 잘하는 리더. 정말 요즘 시대를 보면 알 수 있죠. 소통이 왜 이리 중요했던가? 지금까지는 그럼 소통이 왜 중요시되지 못했던가? 사실 우리가 이 인터넷의 발달, 이 휴대폰에 인터넷이 들어오면, 그죠?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SNS가 발달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서상 뭡니까? 소통을 잘 안 했습니다. 왜? 명령제를 위에서 밑으로 수직하달식으로 해서 명령을 따르는 데 있으니까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아이디어가 밑에서도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의사를 잘 반영해서 결단을 내릴 때도 많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쌍방이 서로 소통을 해야만 이 남북의 이 변화가 급변하는 이 불확실성 시대에 좋은 아이디어를 끄집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신뢰할 수 있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감성지능이 우수한 리더. 감성지능, 뭐죠? 바로 우리가 IQ 넘어서 EQ 시대가 왔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 감성이라는 게 뭘까요? 감성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내면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바로 타인의 감정까지도 읽어내는 기술입니다. 뒤에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는 기술이 왜 필요하냐?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기분을 봐가면서, 그죠? 아래 사람의 직원들의 그 분위기를 보면서 파악을 하면서 뭡니까? 접근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절제하는 리더입니다.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조직을 운영하는 그런 조직은 없습니다. 그런 회사는 없어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합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능에 충실해요. 본능에. 그 본능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뭐냐면 배움입니다. 인성교육을 통해서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지만 그죠? 대의를 위해서 참아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절제죠. 그 절제를 잘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는 뭐라 합니까? 셀프 매니지먼트,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존경받는 리더, 방금 한 내용을 이렇게 총 7가지로 내용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가 비전, 두 번째가 긍정,
세 번째가 이타심, 네 번째가 소통, 다섯 번째가 신뢰, 감성, 절제. 이 내용을 각각을 세부적으로 조금씩 이해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비전. 자, 리더가, 존경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구성원을 어디까지 어떤 식으로 그죠? 끌고 갈 건지, 이끌어 갈 건지 정확한 명확한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제가 오프닝으로 많이 쓰는데,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까? 했죠. 왜 뜁니까? 왜 뛰긴 왜 뛰어요? 살아있으면 뛰겠죠. 하지만 당신의 심장이 왜 뜁니까? 그럼 두 번째, 무엇을 위해 뛰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왜 뜁니까? 살기 위해서 뛰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뛰십니까? 물으면 살기 위해서 뜁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좋은 답이 아니죠. 뭐 틀린 답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뛰어야 되니까. 하지만 당신이 뛰고 있는 당신의 심장은 무엇을 위해서 뜁니까? 라면 꼭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말을 좀 듣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슴은 머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 내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내가 뭔가를 딱 이렇게 접해봤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설레일 때 그 일이 자기의 천직일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리더가 그죠? 구성원들을 이끌어갈 때 정말 가슴이 뛸 만한 그런 어떤 목적의식이 있는 목표는 뭘까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기심을 가지고 출세를 위해서 가슴이 뛴다. 뭐 그런 사람도 물론 있긴 있겠죠. 하지만 그런 가슴은 큰 가슴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슴이 뛸 때는 뭐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행복해하고 더 편안함을 즐기고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진다면 그때 그 느끼는 그 희열감, 그 뛰는 가슴은 주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이 삶의 목적이 결국은 타인을 생각하는 그런 비전까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전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3년, 5년 후에 이룩하고자 하는 목표다. 비전 멀리 보는 거니까요. 비전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것. 그러니까 이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먼저 앞서가서 목표를 정하니까 앞서 생각해서 비전은 아침마다 그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레는 것이다. 가슴이 설레인다는 것은 물론 내가 원하는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취할 때도 가슴이 설레는 수도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일이 뭘까? 그런 것에서 정말 가슴이 설레일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많은 그 역사적 인물 속에 독립을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본인의 목숨을 바쳤어도 그 목숨을 바치면서도까지 나라가 그죠? 계속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그죠? 바뀐다면 나라 정세가 본인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비전을 왜 세워야 되는가?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제가 짚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꿈을 왜 세워야 되느냐를 모르고 왜 꿈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꿈을 왜 세워야 되느냐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꿈을 명확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을 세우면 좋은 점이 뭐냐? 이 점을 좀 말씀드리면 비전은 특별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루에 우리가 생각을 몇 가지 합니까? 하루에 생각을 5만 가지에서 6만 가지를 합니다. 이 비전을 세우고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 하나에 한 곳에 몰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뭐죠? 그 속에서 더 많은 전문성을 갖겠다는 거죠. 그것처럼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집중력. 누누이 말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달란트가 10개가 있어도 그걸 다 개별적으로 분산시키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5개밖에 타고나지 않은 달란트지만 그것을 한 곳에 집중해서 몰입을 하면 5배의 효과가 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바로 올바른 선택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죠? 어느 걸 절제를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내가 미래에 추구하고자 하는 바가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그 기로의 이 기준점이 바로 목표라는 거죠. 그러면 인생을 살면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기준점이 없으니까 당연히 헤매겠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청춘이야, 젊을 때야,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해보겠지만, 나이가 40이 넘어가고, 50이 넘어가는데,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나중에 진짜 해보고 싶은 걸 못하고 생을 마감하면, 그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빨리 잡으면 잡을수록 좋겠죠. 세 번째가 솔선하게 만든다. 누군가의 시킴으로써, 누군가의 그죠?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명확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목표를 향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는 늦게까지 그죠? 잠도 안 자고 자기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정신적, 육체적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갈 방향을 아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내가 다음에 그 방향을 아니까 그죠?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이걸 찍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나라의 바른 인성을 정말 좀 더 체계적으로 바꾸고 싶어서 작은 힘이나마 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시간을 내서. 중요한 건 그게 목표가 있으니까 이렇게라도 도전을 하는 거지. 그게 목표가 없다면 그런 생각도 안 가질 거랍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네 다섯 번째입니다. 비전은 우리에게 피드백을 준다. 피드백이 뭡니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좀 있으면 2017년도가 도래됩니다.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요. 2017년도에 분명히 대부분 사람들이 목표를 세울 겁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만약에 세우지 않는다면 2017년 또 연말 돼가지고 내가 올해를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기준점이 없잖아요. 평가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목표를 명확하게 비전을 명확하게 세웠으면 내 목표가 무엇이고 내 꿈이 무엇인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잘 돼가고 있구나. 그죠? 한 80점 줄 수도 있고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현재 정말 생각만 하고 있고 많이 부족하구나. 그러면 50점, 40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잣대가 바로 꿈이고 목표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냥 하루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살면서 삶이 왜 이렇게 지루하고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안 가지고 목표를 안 세우고 계속 반복해서 산다는 느낌으로 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여섯 번째 비전은 미래의 시점에서 그죠? 현재의 상태를 정확히 지키는데 무슨 말이냐면 꿈을 이루면 점을 2개 찍으라 하지 않습니까? 도달할 곳, 출발 지점. 결국은 현재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우더라도 미래가 어디 갈지 모르면 안 되고 미래에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우더라도 지금 내가 어디에 처해 있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면 안 됩니다. 결국 이 두 곳을 정확히 알아야 그 곳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앞으로 이루고 싶은 꿈이 인성교육을 통해서 학교에 교과목을 만들고 정말 이렇게 바깥에 제가 이런 교육을 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다 배우고 나오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회를 꿈꾸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미래가 그런 꿈이 있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서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을 한 발 한 발 하는 게 그 미래의 내 시점에서 봤을 때 바꿔내는 게 훨씬 쉽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늘에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을 들어줄까요? 우리 소원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생각해봤어요. 별똥별이 떨어질 때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별똥별이 2초 내지 3초 만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소원을 빌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소원을 빌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머릿속에 자기가 이루고 싶은 꿈을 계속 되뇌이면서 순간적으로 꿈이 뭐예요? 바로 딱 트는 그 사람이 꿈을 이룬다는 거죠. 결국은 머릿속에 자기 꿈을 매일매일 상기시킨다는 거죠. 그 사람이 꿈을 이룹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별똥별 보고 소원 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해돋이 하면 해돋이. 해돋이 할 때 보면 정말 해를 보면서 뭐 합니까? 최소한 해돋이 하면서 그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 인간을 죽이십시오. 이런 기도를 안 하죠?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해돋이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겁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내가 이루고 싶은 뭐 시험 합격해달라 뭐 여러 가지 많을 겁니다. 목표죠. 그런 목표들을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근데 그 순간도 그죠? 맞이하지 못하고 그 시간에 자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아무것도 목표를 상기시키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해돋이 한번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렇게 물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해돋이를 하면서 다시 연초에 해를 보면서 최소한으로 뭐 한다는 거죠? 자기의 꿈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본다는 거죠. 그게 바로 2010년, 17년을 또다시 뭡니까? 활기차게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되겠죠. 그래서 해돋이를 하는 사람 안 하는 차이는 바로 꿈꾸는 차이다. 꿈을 이미지화 시키는 차이다. 자주 이미지화 시켜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꿈을 매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꿈을 매일 말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꿈을 매일 적어봐야 된다는 거죠. 왜요? 말씀드린 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연초에 세웠던 꿈이 1월 1일 날 세웠던 꿈이 한 3월도 못 갔어. 꿈이 잊어버립니다. 꿈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루 일과에 묻어나지 않아요. 그 꿈이. 그럼 그 꿈은 개꿈입니다. 꿈을 세우면 뭐예요? 그 꿈이 하루 스케줄에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질 때 쭉 한 발짝 한 발짝 꿈이 달성되어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머릿속에 자주 떠오르는 단어들을 한 번씩 적어봐야 돼요. 이 단어가 곧 나의 미래고 내 꿈입니다. 그렇죠? 전쟁에 찾아가서 과거가 궁금해 가는 건 아니잖아요. 미래가 궁금해 가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안 찾아가도 돼요. 그냥 노트 하나 끄집내가 그렇죠? F 용지 하나 끄집내서 내가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나 그것만 딱 놓고 보면 뭐예요? 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미래가 인터넷, 게임, 주말, 휴가, 휴대폰, 장, TV 이런 걸로 생각이 꽉 차여져 있다면 과연 내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보다는 어때요?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 꿈을 이뤄야 되겠다. 자기개발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난 뭘 투자해가지고 지금보다 더 발전해야 되겠다. 그죠?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인생을. 나는 좀 더 지금 사는 삶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같은 삶을 살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 자주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는지 생각해보고 한 번씩 자주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그게 곧 뭐가 됩니까? 나의 미래가 되기 때문이죠. 나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자, 꿈을 이룬 사람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페르디낭 슈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직이 뭐냐면 우체국인데 우체국이죠? 우체국인데도 뭐 글도 모르고 그죠? 근데 꿈이 뭐가 있으면 건축에 대한 무리안인데 건축을 해서 큰 집을 좀 짓고 싶었습니다. 근데 뭐 글도 잘 모르고 책을 봐서 뭐 그죠? 그 책을 보면서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든 그런 꿈을 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체국으로서 우편을 배달하다가 돌뿌리에 넘어져서 엎어졌는데 그 돌을 딱 보니까 돌이 아주 귀하고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그런 돌을 주워다가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왜? 자기는 좀 멋진 좀 궁전을 짓고 싶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돌을 모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년을 모았느냐? 33년을 계속 돌을 주워다가 모으고 죠. 물론 뭐 계속 했겠습니다만 중간에 쉬는 게 있었겠지만 결국 76 나이에 마침내 스스로 궁전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26m, 폭은 13m, 높이는 10m 되는 궁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아주 멋진 궁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어디 보면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꿈이 이렇게 좋은 궁전이 완성되면서 이곳이 관광지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런 것처럼 내가 품고 있는 이 작은 꿈이 또 다른 이들에게 하여금 뭡니까? 또 큰 꿈을 품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나 같은 존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이런 시작도 안 했을 거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졌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좋은 인성 리더십을 발휘한다. 웃긴 얘기입니다. 본인이 누구를 멘토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력자가 되려면 본인 스스로의 꿈부터 먼저 명확하게 남한테 입에 개그품 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점은 갖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비전 얘기 말씀을 세 번째 영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의 힘 이어서 다음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